처음부터 대행사하고 시공사는 한 집이었던 거예요. 협박 전화부터 단 1분도 가만 안 뒀다. 1분도. 사람은 그거 어떻게 살겠노? 울주군 서생면의 진화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정문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경찰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조합장 김모 씨가 이날 아침 조합 사무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조합장의 비극적인 선택에 유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합장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3355 모여든 조합원들은 조합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적인 압박을 줬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조합 사무실에 계신데 누군가 와서 필요해서 모욕을 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걸 했거나 해서 본인 스스로 견디지 못했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평소부터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장을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전화 봐봐라. 밑에 협박 전화부터 단 1분도 가만 안 뒀다. 1분도 안 와. 사람은 그거 어떻게 살겠노 그거. 그러니까 그게 개새끼들. 만약에 이제 문자로만 그렇게 보냈다고 하면 전화상으로 받은 욕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걸 녹음을 해놓겠지만 무엇도 전화를 못 받을 정도야. 이들은 비대위가 조합장에게 저지른 행위를 확인해보라며 취재진에게 영상을 건넸습니다. 약 3주 전인 4월 27일 이곳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총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조합 사무실 앞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사무실 문 앞은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사무실 안쪽에서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문을 막아서 긴장된 상황이 이어집니다. 총회에 들어가려는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을 조합 측에서 막아서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조합원이니까 조합실에 못 들어가요? 진짜? 미팅 있잖아요. 미팅 보여줄게요. 확인을 해. 됐어요. 정문에서 팽팽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사무실 뒷문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집니다. 비대위 조합원들이 경호원들을 밀어내고 마구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실내는 금세 폭력과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물건을 마구 던지고 달려드는 한 여성. 대응도 못하고 맞고 있는 사람은 진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을 향한 폭력은 계속 이어지고 조합장 사퇴 구호까지 터져나옵니다. 급기야 조합원 간 몸싸움마저 벌어집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비대위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조합 측의 주장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대위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합원 간의 갈등과 폭력 사태의 원인을 조합이 스스로 만들어왔다는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회 모두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을 배제한 채 총회가 진행되었기에 집주인으로서의 일단 막아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집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비대위를 향한 비난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처럼 그렇게 자꾸 저희한테 어떤 억측으로 명예훼손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대처를 할 겁니다.
4월 총회에서 비대위가 폭력을 휘두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동영상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체중 나가시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것을 대비하는 것 같은 경호원의 말. 다른 경호원은 문을 직접 열어주는 듯 뒤늦게 손을 올려 사람들을 향해 냉장고를 빕니다. 함께 집을 짓자며 모인 사람들의 서로를 향한 비난과 폭력, 음모,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화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으려던 곳은 진화 해수욕장 바로 앞이었습니다.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쓸 수 있는 초고층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00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사업 초기부터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며 사업은 순풍을 단 듯이 진행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고 다시 1년 만인 2017년에는 사업계획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공사 금액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조합과 서희건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고 결국 올해 1월 조합과 서희건설은 계약 해지에 합의를 합니다. 350여 세대가 6천만 원씩 낸 조합비는 이미 한 푼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 100억 원이 넘는 빚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추가분담금을 내가 알기로 뭐 125인가 얼마를 내는지 요구를 해가지고 조합하고 6, 7개월 동안 그때 싸웠거든요. 딱 그러면서 시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거라면서는 서희건설이 제일 나쁜 놈들이 있어. 지네들이 할 수 있는 일 빨리빨리 안 한 거니까. 결국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희건설과의 계약 해지, 그리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총회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영상 메시지까지 전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우리 조합의 사활이 달린 있는 총회입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 건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짓고 새로운 시공사 및 대행사에 협의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시점입니다. 아름다운 진화. 하지만 비대위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능력한 조합장은 물러나라.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서희건설과의 사업이 무산된 건지 따져야 한다는 비대위. 저희는 이미 6천만 원이라는 넘는 돈을 조합 측에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토지를 담보로 100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돈까지 또 어디다 쓰셨습니까? 어디다 쓰시고 지금 현재 땅 한 번 못 파고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겁니까? 이미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조합과 비대위는 집회 장소에서도 충돌을 벌입니다. 아프다고요. 예, 많이 아프다고요. 좀 가시라고요. 적당히 하십시오. 사업 유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조합장의 호소는 이미 깊은 불신을 가진 비대위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합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착공 가능한 시공사와 대행사가 들어온다고 하니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주고 착공을 빨리 들어가자 하는 조합 측 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서희건설과 서희CNC와 마찬가지로 공사 한 번, 삽 한 번 못 푸고 가버리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공사 한번 못 해보고 방치된 아파트 건설 현장.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이유입니다. 비대위는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처음부터 시공사로 참여한 서희건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 딱 처음에 얘기하는 게 당신 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냐 얘기를 하면은
서희건설 보고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화에서도 서희건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화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보기 좋게 차였죠. 조합도 서희건설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서희가 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사계약 4개월 안에 실행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합과 서희건설이 주고받은 공문들입니다. 조합이 지속적으로 공사비 확보를 위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요청하자 서희건설은 추가 분담금과 공급계약 변경 등을 조합이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해진 기한이 되자 조합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불러모았고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제 3년인가 4년 만에 딱 돼서 서희가 우리와 계약을 깼다. 그래서 우리는 새 대리사와 새 시공사 걔네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조합의 설명대로라면 2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책임을 서희에게 물어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희와의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 검토한 조합 자문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공사 계약에 따르면 조합은 계약 해지 이전에 다른 건설사와 접촉을 할 수 없고 접촉할 경우 50억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서희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전에 다른 건설사의 시공 참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심지어 서희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시공사와 접촉하면서 서희와의 협의도 계속하는 알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서희 측으로부터 최종 계약 해지 수용 답변을 받은 것은 5달이 지난 올해 1월이었습니다. 서희건설의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는커녕 오히려 위약금에 다른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만들어준 겁니다. 건설과 계약, 관련법의 비전문가인 조합은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업무 대행사를 선임합니다. 보통 이런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료만 수십억 원.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대행을 시키는 대행사인데 다른 업체랑 접촉을 했더라고요. 접촉을 하면서 서희건설한테 명분을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서희건설 너희가 잘못했다는 소송을 할 수도 없게 만들고 이게 또 이제 적반하장이 되고 우리가 유치권이 들어올까봐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비대위는 다른 건설사 사전 접촉이 대행사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 이름은 서희건설과 똑같은 이름의 서희 CNC.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조합과 대행사인 서희 CNC,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계약서에는 각 법인의 주소가 나와 있는데 표기만 조금 다르게 해놓았을 뿐 하나는 번지 주소, 하나는 도로명 주소로 같은 곳입니다. 처음 모집할 때 서희 CNC가 서희건설이 이봉관 회장도 오고 해가 서희건설이 직접 해서 하는 거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가 저희는 그걸 믿고 조합에 가입을 했는 건데 그리고 서희 CNC가 서희건설 건물 있죠 빌딩에 13층에서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서희건설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소만 같은 것도 아닙니다. 대행사인 서희 CNC의 대표는 스타일스 시트롱 공영개발이라는 회사의 대표도 겸하고 있는데 이 스타일스 시트롱 공영개발은 거제도의 군부대 부지 재개발을 위해 서희건설이 51%의 지분을 투자한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필로 일을 써주더라고요. 나 이런 사업을 한다. 서희 이거 뭐가 스타일스 시트롱이나 구구건영 이런 4가지 사업을 하는 난 사업가다. 4가지 사업을 하는 조합의 편에서 시공사를 상대해야 하는 대행사가 시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겁니다. 달에 5천만 원 드는 게 시행사인 저희 조합, 그 다음에 시공사인 서희건설, 대행사인 서희 CNC,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협력도 해야 되지만 서로 간에 견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공사비 아끼고 조합원인 시행사에 득이 되기 위해선. 한 언론 기사에는 아예 서희 CNC 대표가 서희건설의 신사업개발부문 총괄 사장으로 버젓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행사는 당연히 조합 편이라 믿었던 조합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서희 CNC 대행사 대표가 예전에 서희건설 사장 출신이래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대행사하고 시공사는 한 집이었던 거예요. 현재 조합의 유일한 재산으로 남아있는 아파트 부지 매입 과정도 의문투성입니다. 9필지로 구성된 아파트 부지는 성지 DNC라는 업체가 2015년 4월 30일에 사들였습니다. 총 매입 금액은 93억 5천만 원.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넉 달 만인 9월 4일,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금액은 무려 185억 원. 불과 몇 달 만에 토지 가격이 2배로 오른 겁니다. 그리고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지 2주 만에 조합은 서희건설과 사업 약정을 체결합니다. 서희 스타일스 진화 오션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상 이때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땅 주인 성지 DNC 있잖아요. 일본관 회장하고 그거 아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조합장한테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분은 90억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185억 산 거 보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 조합원들 봤을 때 이상하죠. 보통 서민들이 봤을 때요. 더 이상한 건 토지 매매 계약도 사업 약정도 이뤄지기 전인 8월에 이미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건물 임대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건물 임차인은 조합도 대행사도 아닌 땅 주인 성지 DNC였습니다. 저기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공업탑에 했잖아요. 거기도 이 땅 주인이 고맙다고 거기 조합장하고 그때 얘기하는데 한 6억인가 미리 선납을 했다든가. 맞아, 아마네 계약이 되게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조합을 둘러싼 이해되지 않는 계약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값에 더하기 내야 되는 세금을 저희가 그 돈까지 얹어서 준 거죠. 그래서 185억이 나왔다고. 이게 사실은 겉으로 내가 드러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제보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국세청에 이거를 탄원 서류 조금 넣어볼까 해서 준비 중인 거거든요. 이런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비대위는 조합원 명부와 회계와 계약 등 각종 자료 공개를 조합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묵묵부답. 조합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비대위는 울주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택법상 조합원들에게는 모든 자료가 공개돼야 합니다. 조합원 명부의 경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도 포함됩니다. 조합원들이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조합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개인이고 조합은 이제 지평부로서 이 조합 실제 운영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에게 뭐 연락처나 이런 게 없으면 조합에서 전체 개별 조합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 외에는 조합원들끼리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법령의 취지인데. 하지만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끝내 이름과 전화번호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울주군이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직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 그거는 너가 계속 안 해주고 이렇게 잘못된 계약이 총회에서 의결되고 그 위에 이런 우리한테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조합을 상대로 뭐 집행상태 손해를 청구한다든가 하여튼 민사적인 부분의 소송을 해결해야 되지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한 거거든요. 계속되는 민원에 자금 사용 내역 일부는 공개했지만 날짜도 내역도 맞지 않는 뒤죽박죽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조합원 명부는 공개를 못한다면서 환불을 요청한 사람들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은 조합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젓이 공개돼 있기도 합니다. 결국 지난달 19일 깜깜이 조합원 총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총회장 입구는 자동차와 나무판으로 막혔고 좁은 통로는 경호원들이 겹겹이 지키고 섰습니다. 철저히 출입이 통제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 결국 고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장군들 아이고 이 장군들 이리 가봐라. 장군들 아이고 이 인장 나한테 받아가고 저리 들어가라 안 들어가고 뭐고 그거. 소위 도장들 아이가 살군들. 관계자 한번 불러주세요. 조금만 늦어도 출입이 통제되는 총회장. 왜 안 된대요? 시간이 넘어서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그런 그리고 그전 집회 때는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었어요. 총회장을 한 번 벗어나면 재출입도 불가능합니다. 나도 못 들어가게. 진짜. 나도 저하고 맨날 끌고 나한테 다시 벗고 나가래. 왜? 내가 지금 바다에서 가르치고 나왔는데 다시 못 들어간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거 어느 나라 법이냐고. 총회는 2시간여 만에 조합의 뜻대로 새로운 시공사와 대행사를 선정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간곡하게 총회 결의를 호소했던 조합장은 임무를 완수하고도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은 집대로 짓지도 못하고 진흙탕 싸움만 벌이다 사람만 잡은 지역 주택조합. 총회에서 만난 어느 조합원의 말처럼 답답하기만 한 현실입니다.